안녕하세요. 디자이너 연디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제품 페이지를 디자인하기 전에 레퍼런스를 찾는 방법과 그리고 기획서를 분석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그 뒤로 조금 영상이 계속 업로드 되는 게 뜸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절대 제가 귀찮아서 그래서 안 올린 게 아니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준비하느라고 제가 좀 영상 만드는데 시간을 쓰지 못했어요. 지금은 좀 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영상 업로드 하는데 제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고요. 네, 절대 제가 귀찮아서 안 올린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네, 본론으로 페이지 디자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같이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시작할 거고요. 오늘의 영상은 당연히 그래서 이제 페이지를 디자인하는 것부터 어떻게 하는 건지 정말 날 것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은 빨리 같이 한번 디자인하러 가요. 고고싱! 제가 영상을 안 올리는 동안에 포토샵이 옷을 갈아입었어요. 포토샵 CC 2019 버전으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올라올 영상에서 제가 쓰는 그 버전은 포토샵 CC 2019 버전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쵸? 파일에 U를 눌러주시던지 아니면 컨트롤 N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여기 처음에 나와 있는 홈에 크리에이트 뉴를 눌러주셔도 새 도큐멘트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저는 단축키 컨트롤 N을 눌러서 새로운 도큐멘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창이 열리면은 가로값과 세로값을 입력하고 해상도, 그리고 컬러 모드 여러 가지들을 설정하는 창이 나와요. 여기에 알맞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보통 상세 페이지 사이즈를 정할 때 나중에 리사이징 할 것까지 생각해서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보통 가로를 한 1000에서 1200 정도 잡아주시고 세로는 뭐 프리예요. 그래서 무한대로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짤막짤막하게 만드는 게 난 편하다 하면은 짤막짤막하게 단락별로 나눠서 만들어도 되고 뭐 나는 통으로 쭉 이어가지고 해야 된다. 아니, 나는 통으로 쭉 이어서 하는 게 편하다. 그리고 그만큼 컴퓨터 사양에 따라주신다면은 뭐 후자의 방법을 선택해도 되겠지만은 어쨌든 적당히 뭐 길게 설정을 한 다음에 페이지를 나눠서 작업을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일단은 지금 만들 그 기획서의 그 양을 보면은 몇 장이었죠? 한번 살펴볼게요. 8페이지 정도네요. 보통 이 정도면은 그냥 어림 잡아서 한 10,000픽셀 정도 잡고 한다고 하면은 그냥 저는 쭉 길게 만드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로 1000 그리고 세로는 10,000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해상도 같은 경우는 이제 웹에서 보여지는 그 페이지 해상도가 72 dpi이기 때문에 72로 지정을 했고 컬러 모드는 RGB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컬러 프로필 같은 경우도 지정을 하는 게 좋아요. 저는 sRGB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눌러주면은 자, 이렇게 긴 도큐멘트가 새로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서 이제 내용을 하나씩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좀 기획서를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 첫 번째 브랜드 스토리 부분부터 디자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단락이 굉장히 짧아요. 짧지만은 강렬하게 디자인을 해줘야 돼요. 아, 이 브랜드가 이런 브랜드구나 하면서 브랜드에 대한 일단 신뢰도를 줄 수 있도록 내용이 잘 보이도록 디자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인트로 페이지라고 나와 있어요. 보면은 세 번째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 인트로 페이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추가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할 페이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 1페이지와 2페이지부터 디자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락을 나눌 때 이 사각형 툴을 사용합니다. 여기 요거 있죠? 렉탱글 툴. 단축키 U예요. 이걸 누른 다음에 1000픽셀 그리고 뭐 헤이트는 조정 내가 프롬 센터 하면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가운데 지정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대략 어느 정도 내용을 넣을지를 이렇게 사각형으로 저는 지정을 해요. 항상 나중에 이제 다 하고 나면은 이건 지워도 되니까는 그렇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 더 빼서
복사를 해서 이제 인트로 넣어야 되겠죠? 그쵸? 인트로 부분도 같이 이렇게 대략적인 크기로 지정을 합니다. 안 보이니까 이 부분을 좀 컬러를 지정을 할게요. 그냥 아무 색깔이나 괜찮아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브랜드 스토리 들어갈 부분이 되고 이 부분은 이제 인트로가 들어갈 부분이 되겠죠? 그쵸? 전 먼저 여기에 브랜드명을 크게 넣어주고 싶어요. 네, 검은색 말고 흰색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넣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이제 그 브랜드 로고를 넣어야겠죠? 패키지 파일을 좀 이용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I 파일이 있는데 이거를 한번 열어볼게요. 상세 페이지를 만들기 전에 제품 패키지 관련된 그 파일도 받아주시면 편한 게 이 패키지 안에 사용한 폰트라든지 그리고 뭐 그래픽 요소 같은 거를 페이지에 녹여내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요청하신 분한테 그 패키지 파일도 좀 같이 달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뭐 AI 파일이라든지 뭐 EPS 파일이라든지 PDF 파일이라든지 아무거나 받아도 다 열리니까. 네,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드려서 이렇게 받았고요.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로고 쓴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이제 가지고 와서 이런 부분을 이제 일러에서 가지고 와서 포토샵으로 불러오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컨트롤 C 눌러주고 바로 포토샵으로 불러와서 컨트롤 V 하면은 이렇게 복사를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짜잔 이렇게 일러스트에서 보여줬던 브랜드 로고가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늘려주면은 로고가 커지죠? 그쵸? 이 상태에서 적당한 사이즈로 로고를 이제 맞춰주고 가운데 정렬을 해줍니다. 네.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 로고를 이 정도 놔두고요. 그리고 기획서에 있는 이 내용을 복사를 할게요. 자, 복사해서 가지고 온 다음에 이렇게 내용을 넣어주겠습니다. 지금 보면 내용이 좀 잘 안 보이죠? 이거가 왜 그러냐면은 색깔을 제가 상아색으로 줬기 때문입니다. 색깔을 까맣게 주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이 페이지 만드실 때 한 가지 알아줘야 될 게 뭐냐면은 이 글씨 색깔 정할 때 있잖아요. 이거를 완전 새까만 이런 검정색으로 지정을 하면은 나중에 페이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따다다다닥 붙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되게 안 예뻐요. 그래서 항상 이 너무 검정색보다는 살짝 요 윗톤으로 올려줘서 뭐 1B, 1B, 1B 이 정도 아니면은 뭐 28, 28, 28 이 정도 해가지고 너무 검정색보다는 이렇게 한 단계 약간 올려서 밝기를 조금 올려서 지정을 해가지고 글자 색깔을 지정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보는 사람도 되게 편안하게 볼 수가 있어요. 검정색으로 한번 해보세요. 페이지를 굉장히 길게 만든 다음에 검정색으로 해놓고 딱 봤을 때 어떤지 한번 본인이 딱 해보면은 아, 이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구나 라고 이제 알 거예요. 그래서 절대 검정색으로 완전 진한 검정색으로 절대 지정하지 말고요. 살짝 밝기가 올라간 검정색을 이용해서 글자색을 지정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거의 한 23, 23 이상 이 정도로 지정을 해놓고 있어요. 자주 쓰는 컬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에드 투 스와치 해가지고 글씨 색깔로 지정을 해놓고 쓰면은 편하게 쓸 수 있겠죠, 그쵸? 자, 했고요. 가운데로 정렬을 하겠습니다. 글자 크기를 글자 크기를 한 25 정도 맞춰주겠습니다. 23 맞춰줄게요. 맞춰주고 알맞게 단락을 띄워줘야겠죠? 그쵸? 딱 봤을 때 예쁜 그게 있어. 뭐라고 해야 되지? 예뻐 보이는 글씨 스타일?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행간도
맞춰주고요. 가운데 정렬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행간을 조금 더 늘려볼까요? 된 것 같아요. 자, 나중에 이제 뒤에 사진이 들어올 거니까는 그 사진도 넣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맞출게요. 자, 그리고 이 글자도 지금 보면은 핑크색이 아니라 저는 그냥 검정색으로 넣으려고 하거든요. 2323 똑같은 2323으로. 자, 글자 색깔 넣을게요. 이제 컬러 오버레이, 레이어 스타일에 컬러 오버레이 들어가셔서 자, 이 부분에 이제 2323 설정을 하고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겠습니다. 뒷배경에 그 브랜드 스토리를 나타낼 수 있는 뷰티 컷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이미지들 중에서 브랜드 스토리에 적합한 뷰티 컷이 있더라고요. 자, 보시면은 지금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치약. 이렇게 치약인데 이 치약이 이렇게 가지런히 즐비해가지고 찍혀져 있는, 누가 봐도 정말 브랜드 스토리에 잘 어울리는 뷰티 컷이지 아닙니까? 그쵸? 이런 사진을 요 뒤에다 넣어보도록 할게요.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적당한 사진은 이 미리 보기 창을 통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미리 보기 창을 통해서 확인을 한 후에 적당한 사진을 골라서 이 뒤에 넣어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뒷 배경에 이렇게 오는 거겠죠? 맨 처음에 이제 그 생성했던 도형 레이어 위에다가 올린 다음에 여기에 크리핑 마스크를 씌울 거예요. 이 정도 해가지고 위치를 좀 잡은 다음에 사이즈를 이렇게 늘려줍니다. 딱 맞게 이렇게 한 다음에 크리핑 마스크를 씌워주고 오파셔티를 한 30 이 정도 줄게요. 그러면은 이게 은은하게 이제 이렇게 딱 사진이 올라오죠? 제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저는 브랜드 스토리를 이렇게 많이 만들고 있어요. 이때는 이제 뒤에 있는 이렇게 오파셔츠를 하잖아요. 이때는 뒤에 있는 이 클리핑을 씌운 이 도형의 색깔은 검정색이면은 이렇게 어둡게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얀색으로 바꿔주고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살짝 이제 글씨도 조정을 좀 해볼게요. 정렬을 맞출 때는 살짝 이렇게 멀리서 보면서 맞추는 게 그 비율을 정하기가 아주 편해요. 너무 가까이서 보면은 다 맞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멀리서 볼 때랑 가까이서 볼 때랑 달라요. 약간 멀리서 보고 간격이나 비율을 맞춰주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보니까 저는 좀 살짝 보면 이제 여기 글씨가 들어가 있어, 이미지에 글씨가 있어서 이게 이제 이 내용과 좀 약간 겹쳐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안 보이는 부분이 있으니까는 살짝 이 오파셔티를 좀 더 낮춰볼게요. 한 15? 이 정도? 안정적이죠? 이렇게 하니까는. 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했고요. 바로 이제 밑으로 넘어갈게요. 더 꾸며야 될 부분은 이제 인트로를 완성한 다음에 완성을 해도 되니까는 일단 인트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인트로에 뷰티컷을 사용한 이제 인트로를 많이 쓰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인트로에 많은 효과를 줘가지고 그래픽적으로 합성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래픽 이미지를 만들어냈는데, 요즘 추세는 깔끔하게 찍은 뷰티컷들 있죠? 이런 뷰티컷들을 이용해서 인트로를 만드는 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렌드는 따라주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좀 만들어 보기 위해서 뷰티컷을 저도 사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뷰티컷으로 인트로를 만들려면은 이 인트로를 해놓은 요 부분 있죠? 요 도형 부분. 요 부분에다가 이미지를 일단 한번 넣어봐야 돼요. 여러 가지 이미지를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넣어볼게요. 보면은 이제 가장 뷰티컷으로 사용해야 될 이 인트로에 사용할 이미지는 이 제품의 특징도 잘 나타내야 되고, 그리고 물론 사진도 예쁘게 나온 사진을 쓰는 게 좋아요. 그쵸? 지금 보면은 만약에 이 브랜드 스토리 부분이 없다고 치면은 저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자르고 시작되는 느낌이 들어서 일단 만약에 이걸 쓴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 풀을 없애고 사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이거는 제 마음에 잘 들지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그래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이다 라는 걸 주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흙 위에 그냥 치약이 얹어져 있으면은 이게 뭐지? 크림인가? 뭐지? 초콜릿인가?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게 칫솔이 같이 있으니까 아 이게 치약이구나 라는 거를 이 정도면은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이미지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일단 이렇게 가로 컷도 있고 세로 컷도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세로로 긴 이미지를 만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세로 컷을 갖고 와서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아까 전에 올렸던 사진보다는 많이 안정적이에요. 그쵸? 여기서 조금 더 전 줄여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줄이고 맞추기 위해서는 일단 뒤에 배경을 똑같은 색깔로 이렇게 맞춘 다음에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충 이렇게 뷰티컷을 넣은 후에 구도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다가 말을 써보겠습니다. 말은 우리가 이제 제품명을 적으려고 하는 건데, 자, 글씨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여기에 샌드 제품명을 한글 제품명을 적어줄게요. 적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 마마홀릭 이걸 넣을 건데, 이것 역시 일러스트를 갖고 와서 할게요. 자, 보면은 여기에 지금 마마 있죠? 자, 마마 갖고 왔고, 그리고 홀릭.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자, 하고 컨트롤 T로 돌려준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크게 올려볼게요. 자, 됐습니다. 좀 더 크게. 아니야. 26도 적어. 28 정도 주고, 그 다음에 이 밑에다가 투스페이스도 갖고 오려고 해요. 바로 이 부분 투스페이스가 치약이죠? 그쵸? 이렇게 가져와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고요. 대략적인 그 구도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도가 다 잡힌 후에 이런 이미지 있죠? 이렇게 색깔도 맞춰주고 보정할 건 좀 더 보정해주고 세밀한 작업을 그 뒤에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저는 보통 한 90에서 85에서 90 정도를 첫 상단에서 띄어서 글을 써주면은 가장 안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90을 띄우겠습니다. 자, 90을 해주고 가이드 내려준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맨 위에 있는 한글 폰트를 올려줄게요. 자, 그리고 이 한글 폰트도 조금 너무 얇은 것 같으니까는 한 단계 더 굵게 해줄게요. 80까지도 아니 70? 이 정도 될 것 같아. 네. 65 하니까 너무 좀 따닥따닥 붙어있는 것 같아요. 윤고딕이 조금 원래 붙어있는 글씨라서 너무 붙여주면 안 예쁘더라고요. 자, 글씨 포인트는 그냥 30으로 정했습니다. 자, 하고 이 가이드에 맞춰서 글씨를 맞출게요. 자, 됐죠? 자, 이 마마홀릭도 똑같이 글씨에 색을 한번 줘볼게요. 물론 이 핑크가 브랜드 컬러가 맞긴 하지만은 지금 이 컬러는 딱 봤을 때 인트로가 눈에 띄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좀 포인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똑같이 레이어 스타일의 컬러 오버레이 들어가셔서
적당한 이제 핑크색을 우리가 이제 서브로 같이 줄 메인 핑크를 정할게요. 자, 요 정도 핑크면은 눈에 잘 보일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 적용한 다음에 똑같은 레이어 스타일 적용할 때는 Alt 누른 상태에서 복사를 해주면은 똑같이 지정이 됩니다. 그쵸? 네. 글씨 크기를 좀만 더 크게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 투스페이스 부분도 하겠습니다. 자, 어디 부분이죠? 여기 있네요. 자, 여기는 컬러블을 주긴 하는데 핑크색으로 주는 게 아니라 여기는 검정색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준 다음에 요 위에 있는 글씨의 선에 맞춰서 지정을 해주고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지금 보면은 이제 글씨는 구도가 맞아 떨어졌어요. 이제 그쵸? 했는데 이제 이 제품 뷰티컷도 정리를 해야겠죠? 자, 뷰티컷을 조금 내려볼게요. 가운데로 오게끔 하고 이것보다 조금 더 작아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조금 더 작으면서 이렇게 더 가운데로 오게끔 해서 뷰티컷의 구도를 맞춰줍니다. 자, 일단은 전투적으로 보면서 할 거니까 자, 이렇게 됐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지우개 툴을 꺼내줄게요. 자, 근데 지금 지우개로 지우려고 하는데 안 지워지는 이유는 이게 이제 벡터 파일이어서 그렇고 스마트 오브젝트 파일이어서 그렇거든요. 이거를 레스터화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은 지우개로 지울 수가 있게 돼요. 자, 브러쉬의 그 경도를 경계선이 선명하지 않은 걸 선택한 후에 크기를 늘려주고 살살 지워줍니다. 자, 이렇게 경계 부분으로 보이는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을 살살 지워줘요. 그쵸? 이렇게 지워주면은 지금은 좀 약간 지금 솔직히 운이 좋아서 잘 맞아 떨어졌는데 아닌 경우에는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뷰티컷에서 가지고 있던 그 이미지를 늘려가지고 색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오늘은 운이 좋네요, 되게. 한 번에 이렇게 지우는 걸로 이렇게 해결됐어요. 색깔이 맞춰졌죠? 됐죠? 조금만 더 내릴게요. 자,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이 마스크 페이지를 적당한 사이즈로 해서 인트로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뷰티컷을 이용한 인트로가 완성이 되었죠? 지금 보면 근데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좀 살짝 안 맞아요. 물론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조금 맞아 떨어지는 게 예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내릴게요. 이렇게. 스페이스 부분. 이 치약이라 써있는 부분 조금 더 내려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보고 한 번씩 더 체크를 해주고요. 됐죠? 자, 이대로 끝나면은 너무 좀 허전하잖아요. 그쵸?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좀 경계가 너무 없어 보이고 두리뭉실해 보여요. 그쵸? 그리고 좀 제 생각이지만은 약간 이 뒤에 있는 배경도 좀 칙칙한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에 붙어있는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정리까지 하고 일단 이 브랜드 스토리와 인트로 부분 디자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다가 저는 일단 이 인트로 컷의 그 보정을 좀 살짝 해볼게요. 여기에 그렇게 뭐 심한 보정하는 건 아니고 이 위에다가 살짝 밝기를 좀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레이어 팔레트에서 자, 브라이튼 이거를
눌러줍니다. 눌러주면은 이렇게 지금 밝기와 대조를 조정할 수 있는 옵션이 뜨죠? 여기서 밝기를 살짝 올릴게요. 자, 그러면은 배경이 좀 올라간 거 보이시죠? 밝기가 밝아진 거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같이 요 치아까지 같이 밝아졌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니라고 해줘야 되니까는 브러쉬를 선택한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 씌워져 있는 부분을 통해서 살짝 지워줍니다. 네, 이렇게. 지우개로 살살살살. 지우개로 살살살살. 뭐 옆부분은 사진에 빛을 받아서 밝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은 이런 중요한 로고 부분이 나와 있고 제품명이 나와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보여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잘 보일 수 있도록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서 지워줍니다. 옆에 있는 것도 똑같아요. 키보드의 브러쉬 크기를 조절하는 그 네모 괄호 있죠? 그거를 이용해서 사이즈를 줄여가면서 어색하지 않도록 지워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치약의 컬러는 변함이 없지만은 뒤에 배경은 굉장히 밝아져서 아까보다는 좀 더 환한 느낌을 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클리핑 마스크를 씌울 거예요. 이렇게 위로. 이 이미지에만 해당이 되는 거니까는. 그래서 같이 클리핑 마스크를 씌워놓고 이 위에 있는 이 브랜드 스토리 부분을 정리할게요. 자, 이 브랜드가 너무 좀 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줄일게요. 이 정도. 이 정도. 너무 줄였다. 이 정도 하고 올려준 다음에 그다음엔 여기 라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라인을 만들 건데 이 도형의 선을 선택해 준 다음에 적당한 크기로 두께를 정해준 다음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선을 그려줍니다.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컬러를 선에다가 라인에다가 핑크색을 줄게요. 자, 이렇게 브랜드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라인을 주고요. 그 다음에 요 인트로 부분. 자, 인트로 부분은 어떻게 할까? 자, 이 부분은 사각형으로 천을 가로 1000짜리 사각형을 그려준 다음에 적당한 높이를 지정해 준 후에 컬러를 이 부분 인트로를 뚝 찍고 여기 조금 더 여기 이 색보다 조금 더 진하거나 아니면 이거보다 더 연하거나 선택해서 라인을 만들어 줄게요. 여기는 조금 더 진한 컬러로 할게요. 그러는 게 자연스럽게 이제 그 단락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멀리서 한번 또 이렇게 봐주고 이 정도? 오케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세로의 크기를 적당히 맞춰주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브랜드 스토리와 인트로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그 제품의 가장 처음으로 마주치게 되는 그 페이지 디자인을 모두 완료하게 됩니다.